네, 10차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뷰 템플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배울 거는 이제 뷰 템플릿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건축 말고 그 프로젝트 탐색기에 건축 분야 말고 이제 구조 분야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영상은 미리 한번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그 앞에 있는 동영상도 보니까 내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인터넷으로 치면 팝업창 같은 창이 뜨잖아요. 그죠? 그게 녹화가 안 되더라고.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만들기가 좀 곤란해서 이제 수정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일단 먼저 10주차 먼저 수정을 지금 하려고 동영상을 다시 녹화를 중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앞에 있는 것도 사실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도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실습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동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레비 파일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템플릿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엔 제대로 되고 있죠? 처음에 안 돼가지고. 자, 템플릿을 만드는 걸 해봅시다. 일단은, 있는 템플릿을 변경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일단 불러오는데 이때 이 템플릿을 만들 때는 프로젝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템플릿 있죠.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엽니다. 일단은 건축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를 할 거예요. 나한테 맞도록. 자, 일단 열고요. 자,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면도 있는데 눌러보면 건축 부분만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건축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랑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설비나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덕트 모델링 한 거나 위생 모델링 한 부분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넣는 것도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모르겠어요. 안 넣고 모델링 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봐요. 용량이 워낙 커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는 게 더 좋다고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거를 만드는 것도 해야 될 필요가 가끔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드는 거를 일단은 가르쳐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할 건 뭐냐면 여기에는 평면도가 건축 평면도예요. 물론 레벨을 그리면 레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벨을 일단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1, 2 지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얘를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벨을 아예 다 지우고 새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지? 새로 만들까요? 새로 만들어 봅시다. 그게 더 깔끔할 것 같긴 해. 자, 레벨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거를 이제 1층으로 하겠습니다. 1F라고 할까요? 그 다음 복사를 하는 게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4000. 그럼 또 4000. 이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 4000. 하나만 더 하자. 좋습니다. 요까지만 만들게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구조 평면도가 그려졌네. 일단 구조 평면 아까 만들어진 거 없애버리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레벨을 아이고,
0. 잠시만, 6 빼고. 됐습니다. 맞췄고, 자, 이름을 2층, 3층.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니까 약간 키보드 쓸 때 좀 불편하긴 하네요. 4층, 그 다음 5층, 맞네. 얘가 지붕이죠. 루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요 레벨 만든 게 지금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없죠. 없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요거를 뷰 탭에 가면은 평면도가 있고 이 평면도 눌러보면 활성화가 안 된 애들이 뜬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평면도에 쭉 들어갔죠. 그죠? 인면으로 다시 가보면 색깔이 아까 검은색이었던 게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러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세팅을 이제 레벨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평면, 건축 평면에서의 레벨은 만들었고 이제 만들고 싶은 게 구조 평면도를 만들고 싶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평면도를 눌러보면 구조 평면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구조평면 1층부터 루프까지 뜨죠. 얘를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여기 구조평면도가 아까 뜬 것처럼 뜹니다. 1층부터 루프까지 뜹니다. 그죠? 그 다음 내려가서 인면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조평면과 그 다음에 건축평면도의 평면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에 지금 천장이 있으니까 천장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반사된 평면도, 이게 천장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천장 평면도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평면도의 역할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면적 평면도도 나중에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외곽 관련된 경계선을 작성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벽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평면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이제 인면이랑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인면도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구조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정리를 이제 잘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평면이랑 그 다음에 건축평면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바로 볼 건데 뭘 할 거냐면 여기 뷰 전체라고 돼 있는 얘를 선택해 보면 특성창에 프로젝트 여기 탐색기라고 하면서 뷰 전체를 본다라고 떴는데 얘를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면 공정, 분야, 시티 없음, 유형 분야,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전체로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분야로 고치면 돼. 분야로 고치면 건축, 그 다음 좌표 이렇게 두 개 뜨는데 좌표를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조평면이 나옵니다. 구조평면도. 그 다음에 건축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건축 평면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냐면 평면도를 하나 눌러볼게요. 좌표라고 돼 있는 애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1층 선택해보면 여기에 분야, 여기 보이죠? 여기 분야. 얘가 지금 좌표로 돼 있는 거야. 얘를 나는 이제 구조평면을 만들 거니까 얘를 구조로 바꾸면 여기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머지도 Shift 눌러가지고 선택하세요. 좌표로 돼 있는 거를 구조로 바꿔버리면 여기로 옮겨옵니다. 그죠? 여기 있던 것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 평면도라고 돼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건축에.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서 좌표라고 돼 있는 애를 건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분야만 바꿔주면 알아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폴더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천장이라고 돼 있는 것도 건축이죠. 그래서 건축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러면
건축이랑 구조랑 두 개로 구분이 이제 됐습니다. 그죠?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경이 된 거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또 볼 건데, 구조 평면도라고 돼 있는 얘를 눌러보면, 지금 구조 평면도 돼 있고, 여기 구조 평면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명칭이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유형 편집을 눌러보면, 유형의 이름이 구조평면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괄호치고 구조평면도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이름 바꾸기를 한 다음에 도면용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확인 누르면 여기에 구조평면 도면용 이러고 바뀌죠. 그죠? 구조도서용 확인. 그럼 구조도서용으로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제 구조도서형이 여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쭉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유형 편집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평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평면도, 건축 평면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모델링용이랑 그 다음에 도면용이랑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납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복사를 하나 합니다. 뷰 복제. 복제를 하게 되면 복사본이 생기는데 이 복사본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뭐라고 바꿀 거냐면 모델링용이라고 바꿀 거예요. 모델링용.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에 건축의 평면도인데 모델링용이라고 바뀌었죠. 얘는 원래 있던 원본은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이름을 바꿀 겁니다. 평면도가 아니라 건축도서용. 확인. 그러면 건축도서용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모델링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얘네들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모델링용에 넣으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복사가 되나? 한꺼번에는 안 되네. 따로따로 해야 되네. 자, 복사를 하고요. 3층도 복사, 4층도 복사, 5층도 복사, 복사. 됐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이용해가지고 복사본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건축도서용이 아니라 모델링용으로 바꾸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건축도서용, 그 다음에 모델링용. 이제 여기 있는 게 헷갈리면 이거를 또 변경하는 방법이 있죠. 유형 편집 들어가서 모델링용이라고 쓰지 말고 이름을 건축 모델링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건축 도서용, 건축 모델링용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왜 이렇게 바꿨냐면 나중에 혹시 구조 모델 관련된 것도 구조 도서용이랑 구조 모델링용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이름을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인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면도도 모델링용이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죠? 그 도서용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지금 보면 분야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위생,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항목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 만들 수가 지금은 없으니까 그죠? 물론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이제 없으니까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건축 안에 평면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 그죠? 평면이 건축 도서용이랑 모델링용이랑 두 개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혹시 헷갈리면 건축 모델링용 얘네는 건축 도면에 넣지 말고 분야를 그냥 좌표로 놔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좌표로 바꿔버리면
나중에 건축 도서를 뽑는 애들이 여기 있을 거고, 모델링 할 때 쓰는 애들은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도서를 만들 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놔두면 되는 거고요. 모델링용으로 이제 쓸 애들은 요 밑에다가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돼요. 내가 계속 세팅을 바꿔가면서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뷰 템플릿을 만들어야죠. 나중에 만드는 것도 하겠지만 건축 평면도 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건축 도서용이 건축 평면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편집할 때 여기 있는 걸로 맞춰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뷰 템플릿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인면도로 바꿔주면 되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구조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구조 프레임 평면도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배치도가 없는데 배치도를 만들어야겠죠. 하나. 그죠? 그러면 일단 건축 도서용도 있고 그 다음에 좌표도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봅시다. 건축 도서용. 이때 얘를 복사를 하나 하고요. 그럼 복사본이 생겼죠. 얘를 이름을 바꿀 겁니다. 이름을 배치도라고 바꿀게요. 사이트라고 쓰겠습니다. 사이트 플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평면도가 아니라 얘는 대지 평면입니다. 대지 평면. 대지 평면이 배치도 템플릿입니다. 나중에 변경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평면을 바꾸게 되면 여기 편집 기능이 이제 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배치도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편집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대지 평면으로 바꿔 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템플릿에 들어가서 템플릿에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돼요. 봅시다. 여기 뷰 범위가 있죠. 이 뷰 범위를 편집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배치도니까 밑에 아랫부분이 보여야 되잖아. 그죠? 밑에 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뷰 깊이가 밑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연관된 레벨이라 그래서 1층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0 밑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하단 레벨 하면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까지 보이는 겁니다. 뭐 무제한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단 레벨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사가 좀 많이 있는 지형에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보이게끔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주차 동영상을 봤으면 거기에서 이제 지형 만드는 게 나왔을 건데 지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4000 정도 되는 레벨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000.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세팅에 그래픽 가시성에서 이게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 막혀 있죠. 템플릿 적용하면 이게 다 막혀 버려요. 그래서 템플릿에서 이거는 편집을 늘 해야 됩니다. 지금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건데 1층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뷰 템플릿에서 지형이 보여야 된다 라고 하면 이 평면도 여기 있는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 깊이를 바꿔야 되는데 뷰 범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바꾸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층 2층 3층 4층에서도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다른 층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세팅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하단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층이 바로 밑에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형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픽 가시성을 들어가서 어디 있죠? 그래픽 가시성 이 잠깐 모델에서 지금 꺼져 있을 거야. 지형이 꺼져 있을 거야. 여기 꺼져 있죠? 얘를 켭니다. 확인. 이러면 지형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3차원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죠? 좀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지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1층을 가보면 1층 가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다 보이죠? 다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지금 마이너스 4천까지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뷰 범위를 변경하면 역시나 이것도 수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층에서 지금 보이니까 2층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단 레벨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배치도 가보면 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건축평면도에서 뷰 범위가 뷰 범위가 아니라 얘가 지형이 꺼져 있었잖아. 그죠? 지형이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도 배치도로 가보면 지형이 얘는 세팅 자체가 켜져 있는 세팅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 나중에 이거 뭐 절단면이랑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요걸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변경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평면도까지는 여기 넣었죠. 그럼 인면도도 넣어 봅시다. 얘도 복사를 합니다. 복제. 얘도 복제. 다음 컨트롤 눌러가지고 복사본 다 선택한 다음에 구조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분야를 지금 건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없음으로 바꾸겠습니다. 분야를 구조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 밑에 구조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 모델링용에도 이거를 하나 넣어야 되니까 그죠? 자, 모델링 이거를 구조가 아니라 일단 모델링용에 넣고 시작할까? 얘네를 여기다 넣었고 지금 이게 좌표로 돼 있나? 이거 평면도잖아. 모델링용에 넣어야 되니까 얘를 건축이 아니라 좌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링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얘네를 유형 편집 들어가서 건물 인면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건축 도서용 이거 모델링용이죠. 건축 모델링용 여기 누르면 건축 모델링용으로 인면도가 내려갔죠. 그 다음 얘네 또 하나 복사해서 구조에다 넣어야 되겠죠. 얘네를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구조로 갑니다. 좌표가 아니라
구조. 그러면 구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도서용으로 이제 쓸 거니까 유형 편집 들어가서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구조 도서용으로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확인. 이렇게 하면 인면도에 구조 도서용으로 인면도가 들어갑니다. 3D도 복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 다음 얘를 모델링용으로 하나 먼저 넣어볼까요? 그러면 좌표에다가 옮기면 여기에 넘어갑니다. 헷갈리면 이름 바꾸기 눌러서 얘를 3D 모델링용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꿔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에도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얘를 구조에다가 옮깁니다. 구조. 그러면 여기에 3D 뷰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또 바꿀게요. 이것도 모델링용이랑 구조용이랑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만 만듭시다. 구조용. 도서용도 만들 수 있어요. 건축 도서에 나중에 넣을 용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복제해 가지고 이름을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일단 도서용으로 하지마. 구조 도서용. 근데 구조 도서용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시트를 만들면 시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이제 도서용 만약에 구조 도서용을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이름에 여기 구조 도서용이라고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구조 도서용으로 하는 건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이름은 구조 도서용 말고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구조 투시도라고 할까요? 구조 투시도 토시도라고 써졌네. 투시도 그죠? 아니면 3D라는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도면에 들어가는 거라서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복사본 하면은 나중에 도서에 써있는 이름이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남측면도 이름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지?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이름을 이렇게 못 바꾸면 앞에 이거를 그 도면명을 쓰거든요. 그럼 보면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에 A-001, 0002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S를 씁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일단 알기 쉽게 구조 남측면도라고 하고 얘도 이름은 다 구조로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도면용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름을 건축 1층 평면도, 건축 2층 평면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건축 쓰는 바람에 여기 이게 같이 딸려와 버렸네. 그러면 건축이라는 말을 여기다 안 써야 되네.
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헷갈리네. 그냥 1층 평면을 쓰는 게 좋은 건가? 그냥 안 쓰는 게 더 좋은 건가? 그냥 1F가 낫나? 네. 아니면 여기에 이름을 건축 1층 평면도라고 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는 거, 그죠?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죠? 차라리 이게 낫겠네, 그죠? 그럼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죠? 얘네는 뭐 이름 바꿔야겠지. 얘도 구조 1층 평면도 아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인면도는 그냥 남측면도 북측면도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네를 이름을 헷갈리니까 이거를 모델링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뒤에 복사본이라고 써 있는 게 거슬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은데 이거를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거를 만들면 당연히 너무 어렵지, 그죠? 근데 이걸 처음에 한번 세팅을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 그 한번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트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또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거 보일 거냐면 이제 복사를 하나 할 건데 이름 바꿀게요. 뭘로 할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 여러분들 했던 거 설비로 한번 해볼게요. 덕트라고 해볼게요. 덕트 덕트 1층 평면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템플릿이 지금 적용되어 있으니까 일단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얘를 분야를 건축이 아니라 덕트니까 기계에 해당하죠. 그죠? 기계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건축 조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제 또 유형 편집을 해줘야 돼.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건축 도서용이 아니라 기계죠. 기계 도서용. 그러면 기계 부분에 기계 도서용 덕트 1층 평면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도 그렇게 넣는 거고, 그죠? 분야만 바꾸면 안 되죠. 나중에 물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뷰 템플릿을 바꿔야죠. 기계. 지금은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세팅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자. 다른 건 있나? 자, 지금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려면 지금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만들려면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 덕트 1층 덕트 평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요 세팅 값을 변경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편집 들어가서 건축이 아니라 건축 끄고 기계 이렇게 바꾸면 돼. 주석도 기계
그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확인 누르면 기본적으로 기계와 관련된 것만 나와. 나머지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3D나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복사를 해서 이제 얘는 이름을 여러분들 위생 파이프 만들려고 하니까 뭐 만들어야 될 게 되게 많죠. 그죠? 얘를 덕트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를 또 복사를 할게요. 위생 파이프 평면으로 바꾸고 얘를 기계가 아니라 배관 됐죠? 다음 확인. 나중에 다른 세팅도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얘를 이제 분야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없음. 분야를 건축이 아니라 위생. 그 템플릿은 파이프. 지금 원래 있던 거를 자 일단 덕트는 기계, 파이프는 건축이 아니라 위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나? 기계, 위생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계 도서용으로 또 돼 있네. 그럼 얘도 유형 편집 들어가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위생 이렇게 하면 정리되죠. 요거는 뭐 지금 사실 만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만드는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시트 요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화면을 키게 되면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시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표지. 템플릿을 하나 하면은 좋은데 일단은 여기다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씁시다. 그죠? 제일 큰 게 이건가?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문자 크기가 좀 작죠? 뭐 글꼴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물론 나중에 또 배웁니다. 맑은 고딕 몇 미리쯤 하면 될까? 좀 크게 100 시작화면 만드는 거 시작화면 됐어. 이름 바꾸기 번호 000 이름 표지 여기에
지금 시작이라고 적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지니까 여기에다가 뭐 학번 이름 이런 거 쓸 수 있고 이 템플릿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트 말고 다른 시트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가운데 좀 맞추자. 잘 보이게.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뷰 관리 관리 탭에 가면 여기에 시작 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선택. 그 다음에 지금 세팅을 보면 마지막으로 열린 날짜에 이제 열려있던 화면이 뜨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표지가 보이도록 변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프로젝트 요 템플릿을 열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나머지는 이제 일단은 얘를 저장해야 되겠지. 템플릿을 바탕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전용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쓰면 돼요. 저 같으면 뭐 이권영 템플릿 하겠습니다. 확인. 바탕화면 됐죠? 됐습니다. 이제 다 끄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지금 템플릿 만든 게 저장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건축 템플릿, 뭐 시공 템플릿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팅하는 게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구조 템플릿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템플릿 보면서 세팅을 비슷하게 맞춰도 돼. 자, 됐죠? 그 다음에 새로 작성. 지금 여기에 내가 만든 게 지금 안 들어왔잖아. 그죠? 그럴 때는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바탕화면 저장했잖아. 예. 지금 보면 여기 이권영 저장 템플릿 하나 떴지? 이게 저번에 동영상을 미리 찍었을 때 만든 거야. 한 번 더 만드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기 누르면 확인. 요 화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팅들이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세팅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일람표 세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런 것들, 표지 세팅 요런 것들 다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 A1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건축 도서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조 도서를 만들 거다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S10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기계면 E라고 쓰고 파이프는 뭐 P 이렇게 써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내가 구분하기 위한 알파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알파벳 써도 무방하고 사실 그죠? 정리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구조 투시도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이름이랑 얘랑 지금 안 맞죠? 그죠? 변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 말고도 지금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들만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랑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프로젝트 탐색기를 일단 해본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얘를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로 열면은 이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편집을 할 건데 아까 하다 만 거 있죠? 그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래픽 활성이나 화면 표시, 방향, 뭐 그 다음에 여기 뷰 축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어디 들어있냐면 템플릿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세팅하는 애들 있죠? 여기 세팅하는 애들을 여기에다가 전부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게 건축, 그 다음에 평면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축척, 만약에 내가 축척이 100분의 1로 하기 안 맞다 그러면 200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표시를 지금 보통 수준으로 해놨는데
바꿀 수 있고, 상세 수준도 높음이나 중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성 표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델 관련된 거 내가 보이고 싶은 거랑 보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있겠죠. 그죠? 걔네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매스가 보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부품이 보이게 할 거냐, 지형이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지형도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는 게 이렇게 돼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그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벽도 눌러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그 안에 세부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느 수준까지 보이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 투영, 표면, 잘라내기, 이거 잘라내기 단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팅을 어떻게 바꿔줄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뷰별 눌러보면 지금 이거는 세팅 못 바꿔요. 요것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그럼 여기 만약에 얘를 재지정 누르면 바닥에 얘를 선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모델링 한 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재지정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바닥을 잘라내기 했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이런 건데, 이걸 여기서 세팅해버리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내가 모델링 하는 애들 그 벽체를 만들거나 바닥을 만들거나 뭐 복합 벽체로 만들었을 때 그 재료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료마다 다르게 세팅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안 건드리는 거야. 이건 여기서 그래서 안 건드립니다. 보통 다른 데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 뷰별로 이렇게 설정이 보통 다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변경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도 어떤 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모델 화면 표시하는 것들, 지금 은선으로 되어 있는데 뭐 색상 처리를 할 거냐, 또는 뭐 사실적으로 약간 렌더링 된 화면으로 볼 거냐, 그죠?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 요 밑에 있는 요 항목인데 요걸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림자, 스케치, 깊이, 조명 뭐 다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 밑에 있는 세팅부터 시작해서 다 세팅을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뷰 범위 당연히 할 수 있고, 도북 방향, 이거 나중에 도북 방향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긴 한데, 이런 거 색상표 지금 없는데 색상표를 뭐 만들 거를 여기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세팅들을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템플릿은 내가 세팅하는 것들 다 넣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또 배워야 되는 게, 자, 관리, 추가 설정해 보면 여기 선 스타일, 선 두께, 선 패턴, 채우기, 태양 경로, 이런 애들이 있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